미국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괴생명체가 미국에서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특유의 전방무늬와 포악하게 생긴 생김새는 흡사 아나콘다를 연상케 하는데요. 이 생물은 가물치라는 물고기입니다. 가물치는 검따의 뜻인 감따와 물고기를 의미하는 티가 붙어서 생긴 순수 우리말 가모티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물치란 이름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순수 우리말인 어원에서 보듯이 가물치는 한국의 토종 물고기입니다. 얼핏 보면 특유의 전방무늬가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계속 보고 있자면 뭔가 맹독성의 기괴한 뱀이 생각나기도 하기에 가물치는 미관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생물은 아니고 오히려 그로테스크한 외관으로 혐오 생물로 거려집니다. 가물치는 저수지나 늪지에 서식을 하는데 서식지에 제대로 된 천적이 없으면 폭발적으로 번식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천적은 가물치에게 훌륭한 먹이 자원만 될 뿐이죠. 수질이 더러워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특유의 호흡 기관으로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가물치의 이빨은 매우 단단하고 힘이 무지막지하여 사냥 중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름 돋는 점은 생선임에도 물만 있다면 육지에서라도 며칠 동안이나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물속에서는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지만 육지로 나오게 된다면 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가물치는 어찌나 식탐이 대단한지 먹을 게 없으면 자기네들끼리도 잡아먹습니다. 사실상 물속에서는 가물치를 이길 수 있는 생물은 무지막지한 악어나 이 귀여운 수달밖에 없다고 합니다. 평균 80cm까지 성장하며 최대 180cm까지 자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물치는 생김새가 뱀과 비슷하다고 하여 스네이크피쉬라고도 불리우고 있죠. 한국을 벗어난 가물치는 그 포악성과 어마어마한 적응 능력으로 생태계의 폭군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미국의 먹이사슬 자체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쏘가리와 가물치, 이 K-폭군 듀오는 영혼의 투톱이 되어 미국의 하천 생태계를 작살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환경당국은 가물치를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어류로 분류하였고요. 원래부터 미국은 광대한 자연환경으로 골도 깊고 물도 넓어 생물 자원들이 풍부하여 좁디 좁은 한국의 하천에서만 살던 가물치는 물 만난 가물치 마냥 휘젓고 다니면서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영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 영역을 침범하는 생물체들은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위압적인 겉모습과 포악한 성질, 그리고 징그러운 번식력으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가물치를 유전자 조작 괴물 생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가물치의 포악한 생김새에 질에 겁을 먹을 수 있는 식재료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선의 소비가 적은 미국에서는 애초에 생선을 잘 먹지도 않아 가물치의 개체 조절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가물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정도로 가물치는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골칫거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가물치를 잡아오면 26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주는 등 현상금까지 내거는 정도인데요. 미국의 저명한 언론사인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가물치의 기괴스러움에 관하여 특별 기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조지아에서 발견된 뱀머리 물고기 보이는 즉시 죽여라라는 섬뜩한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가물치를 다양한 수사로 표현하였는데요. 프랑켄피쉬, 민물고기계의 탱크 등 미국인들의 가물치에 대한 심연과도 같은 공포를 잘 드러나게 해주는 기사입니다. 물고기들은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상한 크리처와도 같습니다. 환경당국은 주민들에게 그 괴상한 크리처를 발견한다면 즉시 죽여라. 그것은 육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충고하면서 그것은 민물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고 며칠 동안 물 밖에서 살며 땅을 가로질러 여행하기도 한다며 공포스러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가물치의 습격이 마치 생태학적 아마겟돈과도 같다라며 가물치의 압도적인 장악력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가물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생태계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가물치에 대한 공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가물치를 한국 이름 가물치를 그대로 따온 가무루치라고 부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때 횟감이 부족했던 일본인들은 당시 식민지 조선의 거대 담수어인 가물치에 눈독을 들였고 결국 일본 본토로 들여오게 되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식민지 조선인들의 울분을 갖추고 있는 듯한 가물치들은 결국 일본의 하천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가물치는 일본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3대 유해어종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가물치가 이렇게 해외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가물치는 한국의 토종어류답게 한국인들의 근성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생판 모르는 오지에서 온몸을 비벼대며 치열하게 적응을 해가면서 기어코 그곳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척하고 특유의 장악력으로 그 지역의 폭군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물치가 해외에서는 재앙의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남성들에게 자세하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몸에 좋은 자양강장제로 여성 및 임산부에게는 산후조리 등 보양식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물치는 민물고기의 제왕이라 부르며 매운탕,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물치는 생각보다 횟감으로도 우수한 풍미를 자랑하여 일부 횟집에서는 가물치를 광어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력에 좋고 몸과 피부 미용에 좋다고 소문이 난다면 대한민국 지역 곳곳의 아재 헌터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한국인들은 보양식을 생물 그대로 먹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른 수건을 짜내는 것처럼 있는 즙 없는 즙, 영혼까지 즙으로 짜내리는 게 한국인들 특징인데요. 가물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온갖 것을 즙으로 만들어 먹는 한국인답게 이 무시무시한 괴물들도 액체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수를 팩에 담겨서 인간들에게 내주는 가물치를 고마워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물치가 미국의 하천을 교란시키고 있듯이 과거 미국의 블루길과 베스는 우리 한국의 본진을 서로 털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블루길과 베스는 지금 미국에서의 가물치만큼 중대한 골칫거리였습니다. 한때 블루길과 베스로 인하여 한국 토종어류의 씨가 마르기 직전이었는데 우리 쏘가리 가물치, 영혼의 규호가 이들의 담당 일진을 자처하면서 토종어류들의 생태계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현재 가물치는 외래 유해어종으로부터 우리 토착개체들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크나이트처럼 말이죠. 해외에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가물치도 자기들 고향인 한국에만 오게 된다면 진액이 되고 구이가 되고 매운탕이 될 뿐입니다. 어설픈 것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 한국의 생태계. 외국을 초토화시키는 가물치도 한국의 혹독한 환경 앞에서는 그저 식량 자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다면 어쩌면 외래 유해종들의 토착천적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많은 외래 유해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래종들은 블루길과 베스, 황소개구리와 같은 생물이었던 경우도 있고요. 메르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 외래에 의해서 분열이 되고 초토화된 국토 속에 남은 우리 국민들의 절망과 좌절감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우리들은 지금까지 쳐들어온 모든 외래 유해종들을 모두 극복하고 쫓아냈습니다. 외래에서 들어온 그 어떤 것도 우리 한국을 교란시키고자 한다면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뿐입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